일진파워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47.2%가 감소했습니다. 두퐁T 회전율은 0.18회전이고 PBR은 1.36 상태입니다. 배임 횡령 징조는 원재료 구매 관련 이라고 분석 결과를 사후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사후 예측이라는 표현을 좀 하면서 원재 배임 횡령이 발생했는데 원재료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뉴스로 일진파워 임직원 3명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연선옥 기자가 조선 BG에서 6월 17일 08시 52분에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 거래 정지로 투자자금 묶여 신용 투자자 피해 막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에너지업체 일진파워가 지난 13일 갑작스럽게 거래 정지되면서 주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횡령 배임을 공시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답니다. 횡령 배임이 발생한 사실을 회사가 발견해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까지 지금 거래를 중단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고 회사 측은 횡령 배임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조속히 거래가 재개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회사의 신뢰 회복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일진파워가 원자력 발전소에 포함한 발전소에 정비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공시한 횡령 배임 혐의 발생 내용은 해당되는 것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횡령 등 일진파워가 고소를 했고 피고인은 장보식이 외 2인이다. 임원 및 직원이 됩니다. 발생 금액은 24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1.91%의 배임 횡령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일자는 5월 22일이었는데 확인은 6월 13일에 확인을 했다. 이렇게 됐네요. 다 하루에 이게 저는 발생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 가서 어떤 증거를 잡았겠죠. 그걸 조사해가지고 확인을 6월 13일에 해서 고소를 하는 그런 거로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36억 원으로 3.3%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9%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금액상으로 21.6%가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은 4.5%가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1.3%. 결과 영업이익은 1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7.2%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5%로 4.3% 떨어졌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매출원가가 더 증가하여 매출총액이 크게 감소했다. 원재료는 구입하나 재고자산 계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0억 6,900만 원으로 81.2%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무려 77.8%로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2.9% 감소했고 스루풋 율로는 5.6%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1.8%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쪽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TO의 생산성은 1.05로 0.05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동일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없으므로 원가 손익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너무 높게 증가했다는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재고를 관리를 안 하니까 원재료 매입액이 바로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쓴다고 보는 거죠. 매입액이 81.2%가 증가했어요. 운영경비가 1.8%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195억에서 판매관리비 23억을 뺀 172억 원이 공장 가공비, 현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85%로 내려갔는데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6%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에서 기말재고를 더해서 기초재고를 빼는데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원재료 매입액이 이쪽은 다 사용액이 돼버리니까 원재료 사용액, 생산 재료비죠. 원재료 사용액 더하기 가공비, 여기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202억 원이 나오게 되는 걸로도 검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흐름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계정을 운영하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다. 물론 삼성 E&A 같은 것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 자재라고 치고 외주업체의 턴키 베이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재고가 제로라고 해도 입출 관리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배임 행령 맹점은 원재료 구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증가액 대신 제가 항상 이것도 좀 매출 채권 회전율과 그 다음에 매입 채무 회전율도 비교를 하는데 매출 채권의 증가액도 검증을 매번 기업마다 해보고 싶지만은 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는 재고자산 한 놈만 패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재고가 없으니까 매출 채권의 증가액을 비교를 했는데 2,2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으로 한때 묶여져 있었는데 그 내역을 찾아보니까 계약자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자산을 별도 독립계정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상에서는 현금이 18억 3,400만 원 나갔는데 재무상태표에 18억 1,20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2,200만 원이 어디로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입 채무 쪽의 증가액이 큽니다. CF 매입 채무의 증가액은 현금이 21억 5,800만 원이 증가했다는 뜻인데 현금 없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재고가 증가한 것을 현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꾸로 재무표에서는 거꾸로 6억 6,1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15억 9,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매입 채무의 그 증가액이 크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146억 원인데 6.7%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73명으로 17명이 증가했고 평균 임금은 8,71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4%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외주비가 거꾸로 42.9%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정비 등을 주로 전문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재들이 들어가는데 외주 작업량하고 재료비하고는 아마 비례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의심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평상시
항상 하면서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면 쓸데없이 괜히 회사를 의심한다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석자 입장에서는 항상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주비 가격은 내려갔는데 비용이 원재료 가격만 올라갔다는 게 이상하다 이 말이죠.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두퐁 T 회전율을 가져옵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인데 이게 나름대로 그 재고 회전율에 상응하는 거로 간주할 수 있다. 매출원가 나누기 그 재고 자산인데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를 투입된 이 인벤토리라고 보는 거죠. 1% 그러니까 0.01 회전이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으로 간주를 해버리겠습니다. 인적자산 회전율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 증가는. 그래서 좀 경강부회인지는 모르지만은 T 회전율을 재고 회전율로 간주해서 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해 가지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되어야 되는데 이미 1, 2차 추론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5.1% 했습니다. 수주 판매 가격은 단가로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회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고 그 다음에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으로 간주를 하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수주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고 수주가는 비공시돼서 반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명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효할 것입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은 945억 원을 할 것 같고요. 운영경비 기준에서 그렇고 재료비 기준에서도 945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940 그냥 4억 원으로 확정을 해서 할 경우에 41억 8,400만 원 영업이익이 나는데 이 T 회전율이 0.7 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1회전만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이 1,289억 정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07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별도로 현금 흐름 지표를 구해봤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1.5회전, 전년도 1분기에는 1.6회전 떨어졌죠. 그런데 반대로 매입 채무 회전율은 거꾸로 올라갔어요. 물론 현금 버퍼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하다 그러면은 돈을 빨리 줘도 되는 건지, 이게 일반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수금 속도보다는 매입 채무가 일반적으로는 늦게 나가죠. 그런데 더 빨리 나갔다. 이것도 의구심을 두고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퐁 평가지표인데요. ROI 자본회수율 0.8%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T 회전율은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1%가 상승했습니다. T 회전율은 총자산 회전율 0.13, 납입자본 성장률 6.44배, 이잉여금 REM률 548.7% 이런 것까지도 이 현금 분석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EAT, EMS, FEM인데 EAT 세후현금 순이익은 19억 8,800만 원 내려갔죠, 전년보다. 그리고 EMS 영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73억 원이고 최종 파이널 언더머니는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156억 원의 현금으로는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투자는 약 15억 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잉여현금 흐름에서 주주 잉여현금 흐름이 47억 4,500만 원 나갔는데 주주는 돈을 번 거니까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3.7% 이익 배당률에 해당하겠습니다. 3.7%면은 이렇게 낮은 배당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1,820원으로 현재 거래 중지 상태입니다. 연초보다 3,770원 상승했고요. PBR은 1.36으로 46%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이광섭 씨가 22.72%, 이지은 씨가 특수관계로 12.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